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어서는 남자입니다.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들었는데 며칠 전 전부인에게 온 전화로 뭔가 힘이 나는 기분이 들기도 해서 글을 써봅니다. 사건은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40대 초반, 부인은 3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저희는 5살 차이가 나는 부부입니다. 저는 군 전역 후 대학생활 때 부인을 처음 만났고 나름 인기 있었던 부인과 첫 연애를 했고 결혼하게 되었죠. 30대 초반, 20대 중반에 만나 결혼을 했고 이미 1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당시에 초등학생 딸이 한 명 있었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정말 문제도 많고 다툼도 많았던 집안이었지만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큰 다툼 없이 나름 잘 지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저는 중견기업, 보안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 정말 잠도 안 자고 일을 했습니다. 나름 잘 자리를 잡았고 다른 동기들보다 빠르게 직급도 좋은 직책도 맡게 되었었죠. 저희는 그리 못 살지도 않고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보안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신입 교육 관련해서 지방 출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5일 정도의 일정이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정이었습니다. 부인과 딸에게 인사를 한 뒤 저는 출발을 했죠. 먼 곳까지 가서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하며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에게 카톡 한두 통 외에는 진짜 연락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밤낮으로 여자친구와 또는 부인들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일만 했죠. 만난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도 안 썼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분도 좀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집착이 심했던 와이프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금요일이 되었고 저는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특별한 일들은 전혀 없었죠. 아이와 부인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도 조금 나눈 뒤에 저는 거실로, 아이와 와이프는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맥주 한 잔 마시고 쉬려고 찾다 맥주는 없었고 베란다 작은 냉장고에 넣어둔 맥주 캔이 남았나 확인하려고 들어갔을 때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정리가 되어 펼쳐져 있는 박스가 아니라 대충 덮어놓은 듯한 작은 박스.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찾다 없어 돌아 나오려는데 그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푸른색 알약과 러브젤. 문제는 알약은 비아XX라는 발기부전의 치료제였고 러브젤은 70% 정도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먹어본 적도 없었고 한 1에서 2년 정도는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 사이에 이런 게 나온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부인을 불렀고 부인은 왜 그걸 열어보냐고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냈고 저도 이게 뭐냐고 화를 내려고 하니 부인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추궁을 했고 와이프는 되려 애도 있는 집에서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른 남자랑 이걸 쓰려고 여기 뒀겠냐고 저에게 오히려 생각하라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다툼은 있었지만 부인이 워낙 잘 이야기를 하길래 의심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비아 XX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먹는다는 말을 믿었죠. 사실 저는 피곤하기도 했고 10년이 넘도록 그런 적이 한 번 없었던 부인이 그럴 일 없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부인은 맥주를 사와 둘이 함께 거실에서 맥주 한잔하며 그날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아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다 같이 밥도 먹고 한 뒤에 아이는 친구를 만나겠다고 하며 나갔고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인도 집안일을 하고 거실에 함께 앉아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은 저를 등지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길래 가만 보니 카톡을 누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부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제 손을 꼬집듯 잡고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는 거를 등지고 카톡을 보는데 뭔 사랑하니 많이 비아그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한강에서 산에서 사진 찍은 걸 주고받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와이프도 뺏으려는 시도가 줄어들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고 저는 그 카톡을 보는데 무슨 동호회 밴드에서 만나 연하의 남자가 누나 누나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봤던 비아 XX도 그 젤도 그 자식이랑 쓴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카톡을 보는데 진짜 누가 제 머릿속 스위치를 끈 것처럼 머리가 멈춰진 듯 했습니다. 멍하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몸이 땅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6살 연하의 남자, 등산복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30대 초반인지 20대 후반인지 그 어린 놈도 할 짓이 없어 애도 있는 남의 와이프를 건들다니. 저는 바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사실 못할 것도 없죠. 그때 와이프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 휴대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가 주점 다니면서 놀아난 여자들을 생각하라며 성질을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제가 주점에 갔던 건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기 전 태어난 1, 2년 사이 동안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호텔 관계자나 개별 업체들, 접대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긴 했지만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주점 등에서 접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주점에 가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업무의 연장이었고 와이프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주점에 가야 하는 일도 있다고요. 물론 와이프는 그때마다 정말 심하게 다투었고 이혼을 하니 마니 했지만 장인 장모도 어느 정도 이해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에 서로 그 부분은 이해하기로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와이프는 저에게 따지듯 이야기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저는 와이프의 휴대폰을 뺏어 들었고 와이프는 저를 때리고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 참아가며 휴대폰의 번호를 제 휴대폰으로 보냈습니다. 뭐 카톡이나 이런 걸 캡처할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와이프는 폰을 뺏어 들더니 집을 그대로 나갔고 저는 그 이후 장인 장모에게 이야기를 했고 두 분은 집에 찾아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못할 짓이긴 했지만 저희 딸아이의 친자검사도 했고 그 남자에게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을 결심했죠. 그 남자는 와이프가 동호회에 나왔고 술 한잔을 먹고 와이프가 정신을 못 차리며 자기에게 팔짱도 끼고 그래서 자기도 술을 한잔했고 술김에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그 이후에도 제 와이프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그렇게 서로 연락을 하며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 선처를 바라지는 말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와이프는 친정에 있었고 이 모든 게 출장한 뒤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연락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약과 그 젤, 그 남자까지 보고 그 이야기까지 모두 듣고 난 뒤에 어떻게 저는 지금의 와이프와 살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혼이라는 게 합의금, 상간남 소송들과는 좀 다르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는 아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합의 이혼을 제안했고 와이프와 그로 인한 다툼도 정말 심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완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이혼이 되진 않더라고요. 이혼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사이사이 일들은 잘 기억이 나질 않을 만큼 흥분이 된 상황이기도 했고
힘든 시기였기에 디테일한 기억들은 잘 나지도 않습니다. 결국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되고 재산 분할은 와이프에게 현금으로 돈을 좀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끝을 냈습니다. 상간남 소송 등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크지 않은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 3년 뒤에 제 친구 중 한 명, 와이프의 친구와 결혼한 제 친구를 통하여 전 와이프의 소식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그 상간남과 함께 살림을 차렸고 1년 정도 함께 살다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를 서로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백수인 그 친구와 금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엄청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저는 친구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식을 전해 듣는 것도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거의 2년간 우리 딸을 보러 오지도 않았던 그 사람에게 최근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후회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이 망하기만을, 처절한 지옥에 살기만을 바랬던 건 사실이었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제 딸의 엄마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전부인의 말을 뒤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아이를 보고 싶어 했지만 딸아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딸아이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딸아이와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가슴에, 제 딸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하고 나가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전부인이 통쾌하기도 한쪽 가슴이 아프기도 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